한 달 만에 아들에게서 온 전화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하게 위축되어 있고 면회가 제한된다는 말에 전직 군인 어머니의 직감이 날카로워집니다. 부대 앞에서 규정상 면회 불가라고 막아서는 이진호 대위 하지만 명희가 전화 한 통 하자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진호 대위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 이명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몸이 절로 곧게 펴졌죠. 30년간 몸에 밴 군인의 습관은 전역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했어요.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짧게 깎은 머리에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 보였습니다. 65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곧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구나. 명희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와 밥을 꺼내 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죠. 혼자 사는 집치고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명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역시 정장이 가장 편해. 명희는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10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명희의 커피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카페였습니다. 전역 후 작은 퇴직금으로 차린 이곳은 명희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원두향이 코끝을 자극했죠. 명희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켜고 하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첫 손님인 김씨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이 동네에서 50년째 살고 있다는 단골 손님이었죠.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시죠? 명희가 익숙하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사장님, 아드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군대에서 힘들지 않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명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우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게 복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죠. 민우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나? 한 달도 더 된 것 같았어요. 입대 초기에는 자주 연락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바쁘겠지, 적응하느라 힘들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죠. 명희는 커피를 내리며 민우를 떠올렸습니다. 28살의 늦은 나이에 입대한 아들이 걱정됐어요. 다른 병사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적응하기 힘들 텐데 괜찮을까 싶었죠. 명희 자신도 젊은 시절 군 생활을 했지만 아들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자신처럼 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예민할 수도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카페는 조용해졌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우가 어릴 때부터 혼자 키워왔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라 더욱 신경 쓸 일이 많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다가 결국 군대에 가게 된 아들을 보며 안쓰러웠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민우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명희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한 달 만에 연락이었죠. 여보세요, 민우야? 명희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힘이 없고 어딘가 위축된 느낌이었죠.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명희는 불안감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이번 주말 면회는 못 올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명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어요. 특별한 건 아니고 부대 사정상 면회가 제한되고 있어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명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30년 군 생활 경험상 일반적인 면회 제한이라면 미리 공지가 있어야 했어요. 갑작스럽게 면회를 막는다는 게 납득이 안 됐죠. 민우야,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훈련이 좀 강화되면서 면회가 어려워졌어요. 민우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솔직했던 아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명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민우가 먼저 말을 이었죠. 그리고 엄마, 이진호 대위님이라고 계시는데 면회 관련해서는 대위님이 담당하고 계세요. 이진호 대위. 명희는 생소한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 대위가 뭐라고 했어? 면회는 부대 규정상 당분간 어렵다고 하셨어요. 이해해달라고. 명희의 직감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군대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으로서 이런 식의 면회 제한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죠. 민우야, 너 지금 괜찮은 거 맞지? 몸은 아프지 않고? 네,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전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잠깐, 민우야.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명희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불안감과 위축된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명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진호 대위라는 낯선 이름이 계속 맴돌았어요. 왜 갑자기 면회가 제한되는 걸까? 민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명희는 커피잔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입대한 부대는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평소라면 주말마다 면회를 갔을 텐데 최근 몇 주간은 민우가 바쁘다며 오지 말라고 했었죠. 그때부터 뭔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명희는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민우 생각뿐이었어요. 평소 활발하고 밝았던 아들이 오늘은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었을까? 집에 도착한 명희는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민우와 이진호 대위 생각뿐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명희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어요.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심을 굳혔죠. 내일 아침 일찍 강동준 군단장에게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룬 명희는 새벽 5시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민우와 이진호 대위 이야기만 생각했거든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규칙적인 생활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젯밤은 달랐죠.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명희는 결심을 다지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머릿속을 정리했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쌓인 인맥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강동준 군단장이었죠. 후배이면서도 지금은 고위 장교가 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명희는 휴대폰을 꺼내 강동준의 번호를 찾았어요. 몇 년 전 저녁식에서 만난 이후로 가끔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였죠. 전화를 걸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젯밤 민우의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여보세요, 동준아? 나 이명희야.
아, 명희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강동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예의 바른 톤이었습니다. 명희는 안심이 되면서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됐어요.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 우리 민우가 지금 복무하고 있는 부대 상황을 좀 알아볼 수 있을까? 민우요? 아, 선배님 아드님 말씀이시죠?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데요? 명희는 어젯밤 민우와의 통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면회 제안, 위축된 목소리, 그리고 이진호 대위라는 낯선 이름까지요. 일단 해당 부대에 연락해서 상황을 확인해 볼게요. 특별 규정으로 면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족 면회까지 막는 건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지? 나도 그게 이상해서 혹시 우리 민우가 무슨 문제라도 일으킨 건 아닐까 걱정돼. 선배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오늘 오후쯤에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명희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강동준이라면 분명히 정확한 정보를 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죠. 카페로 향하는 길에도 계속 생각이 많았습니다. 민우가 어릴 때부터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 군대에서까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라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야 했는데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죠. 오후 2시쯤 강동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확인해 봤는데요.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민우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직접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해당 부대에서 최근 훈련 강화 방침이 내려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면회가 일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 면회는 기본 권리 아닌가? 특별한 이유 없이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 전화 너머로 강동준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몇 초 후에야 그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선배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해당 부대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묘한 침묵과 애매한 답변에 명희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준아,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솔직히 말해줘. 아니에요, 선배님. 정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끝나고 명희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강동준의 반응이 뭔가 숨기는 듯했고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저녁이 되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자꾸 민우 생각이 났어요. 혹시 아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혼자 참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명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내일 직접 부대에 가보기로 했죠. 그날 밤 명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강동준의 애매한 답변이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이대로는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명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찬물을 한 잔 마시며 상황을 정리해 봤죠. 30년 군 생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면회 제한은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훈련 강화로는 가족 면회까지 막지 않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니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명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새벽 5시가 되자 명희는 샤워를 하고 옷을 챙겼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꺼내며 거울을 봤어요. 6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군인다운 모습이 남아 있었죠. 어깨는 곱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아니라 전군인 이명희로 가야겠어. 아침을 간단히 해결하고 차 열쇠를 챙겼습니다. 부대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평소라면 미리 연락하고 면회 신청을 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었죠. 이진호 대위가 면회를 맡고 있다면 미리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서 명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시 너무 성급한 판단은 아닐까? 하지만 어젯밤 민우의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평소 밝고 당당했던 아들이 그렇게 위축되어 있을 리가 없었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명희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민우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 역할까지 해야 했던 그 시절들이 생각났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툰 일이 있을 때도 직접 찾아가서 해결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엄마가 나서야 했어요. 1시간쯤 달리자 휴게소가 나타났습니다. 명희는 차를 세우고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강동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선배님, 오늘 오전에 해당 부대에 직접 연락해 볼 예정입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명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대로 향하고 있다는 걸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강동준도 선의로 도와주려고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더 확실했죠. 다시 차에 올라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점점 부대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과연 민우는 괜찮을까? 이진호 대위는 어떤 사람일까? 왜 면회를 맡고 있는 걸까? 마지막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명희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민우를 만나고 와야 해. 그리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돼.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근처라고 알려줬어요. 이제 10분만 더 가면 부대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명희는 룸미러를 보며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고든 자세, 6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군인다운 위엄이 느껴졌어요. 부대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경계초소, 그리고 출입통제구역이라는 팻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명희는 차를 천천히 몰면서 부대 전체를 둘러봤죠.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보기 좋았지만 뭔가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경계초소 앞에서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경계병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계병이 명희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단 젊은 병사였어요. 면회 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민우 일병 어머니입니다. 명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목소리에는 자연스럽게 권위가 배어 있었죠. 경계병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면회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리 연락을 받지 못하셨나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통화는 했지만 정확한 사유를 듣지 못했어요. 담당자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계병은 초소로 돌아가 전화를 걸었어요. 몇 분 후 다시 나와서 말했죠. 이진호 대위님이 곧 나오신다고 합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그 이진호 대위를 만나게 되는군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왜 민우의 면회를 맡고 있는 걸까? 궁금증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10분 정도 기다리자
부대 안쪽에서 한 명의 장교가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는 보통이고 체격은 말랐지만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느껴졌죠. 대위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호 대위입니다. 그는 명희에게 경례를 했어요. 이민우 일병의 어머니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명희입니다. 명희도 자연스럽게 답례했어요. 아들 면회를 왔는데 제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진호 대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약간 경직된 듯한 느낌이었죠. 죄송합니다만 현재 부대 상황상 면회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무슨 규정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30년 군 생활을 했지만 가족 면회를 막는 규정은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의 말에 이진호 대위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상대가 군 경험이 있다는 걸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죠.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현재는 훈련 강화 기간이라서 대위는 말을 흐렸습니다. 훈련 강화 기간이라도 가족 면회는 별게 아닌가요? 혹시 우리 민우가 특별한 문제라도 일으킨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부대 방침상 이진호 대위의 답변은 계속 애매했어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죠. 명희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대위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면회를 제한하지 않았거든요.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진호 대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딱딱해졌어요. 명희는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동준 군단장님께 직접 문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군단장님요? 이진호 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명희가 고위 장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았죠. 네, 제 후배입니다. 어젯밤에도 이미 상황을 설명해뒀어요. 명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서 이 상황에 대해 문의해 볼까요? 이진호 대위가 명백히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땀이 이마에 맺히는 게 보였죠. 그럴 필요까지는. 엄마가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명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규정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규정인지 문서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대위는 더 이상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압박했어요. 대위님, 혹시 우리 민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죠? 왜 이렇게 면회를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진호 대위의 당황한 모습을 본 명희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위는 여전히 완강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이진호 대위는 다시 딱딱한 어조로 말했어요. 다음 기회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가 언제인데요?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주세요. 명희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명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언제까지 아들을 못 보라는 거예요? 이진호 대위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명희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대위님, 저는 여기서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명희는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혹시 우리 민우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진호 대위가 급하게 부인했어요. 너무 빨리 반응한 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왜 정상적인 면회조차 못하게 하는 거죠?
이진호 대위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명의의 압박에 점점 밀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군단장과의 연결고리까지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욱 곤란해진 것 같았죠. 실은 대위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민우가 최근에 좀. 그때 갑자기 부대 안쪽에서 다른 장교가 걸어 나왔습니다. 소령 계급장을 단 중년의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걸음걸이에서 베테랑의 느낌이 났죠. 무슨 일입니까? 소령이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물었어요. 아, 대대장님. 이진호 대위가 급하게 격려했습니다. 면회 문제로. 면회요? 소령은 명의를 바라봤어요. 어머님이시군요. 저는 김대성 대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희입니다. 명희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민우 일병의 어머니입니다. 김대성 대대장은 명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진호 대위를 향해 물었어요. 면회가 왜 안 되는 거죠? 그게 규정상. 이진호 대위가 머뭇거렸습니다. 규정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대대장의 목소리에 권위가 느껴졌어요. 이진호 대위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대대장 앞에서는 애매한 답변을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죠. 대대장님, 명의가 나섰습니다. 저는 30년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면회 제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대위님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김대성 대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30년이요? 어디서 복무하셨습니까? 여러 부대를 거쳤지만 마지막에는 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전역할 때 중령이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진호 대위를 다시 봤습니다. 진호야,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라. 이진호 대위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대대장과 전 중령 앞에서 계속 회피할 수는 없었죠. 실은 민우가 사격 훈련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대위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표적을 완전히 빗나가는 일이 몇 번 있었고 그래서 추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가 훈련? 명의가 물었어요. 그게 면회 제안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훈련에 집중해야 하니까. 이진호 대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대성 대대장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죠. 김대성 대대장은 이진호 대위의 설명을 듣고 나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납득이 안 간다는 표정이었어요. 진호야, 사격 실수 때문에 면회를 제안한다고? 대대장의 목소리에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근거로? 이진호 대위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게 훈련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훈련 집중도? 명의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사격 실수를 했다고 해서 엄마를 못 보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머님, 진정하시고. 이진호 대위가 손을 내저었지만 명의의 화는 이미 올라 있었죠. 진정하라고요? 명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아들이 사격을 못했다고 해서 면회를 금지시키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명의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6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위압적인 기세였어요. 대위님, 군대가 뭔지 아세요? 병사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곳이지 벌 주는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규율을. 이진호 대위가 변명하려 했지만 명의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규율이요? 엄마한테 아들을 보게 해주는 게 예외인가요? 명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지금 당장 강동준 군단장님께 연락해서 이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진호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군단장에게 이런 일이 보고되면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잠깐요. 대위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요? 명희의 눈에 불이 났어요. 제 아들이 한 달 넘게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있는데 그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김대성 대대장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호야, 너 정확히 뭘 한 거야? 이진호 대위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대대장과 전직 중령 앞에서 계속 거짓말할 수는 없었죠. 실은 민우가 사격 훈련에서 몇 번 실수를 했는데 그게 좀 심했습니다. 대위가 마지못해 시인했어요. 표적을 아예 맞히지 못하는 일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명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훈련을 더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분리해서요. 분리해서요? 명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혼자 격리시켜놨다는 뜻인가요? 이진호 대위는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답이었어요. 명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위님, 그게 교육입니까? 아이를 혼자 격리시켜놓고 엄마도 못 보게 하는 게 군대 교육이에요?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민우를 위해서 이진호 대위가 변명하려 했지만 명희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민우를 위해서요? 명희가 비웃었습니다. 아이가 사격을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게 그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대성 대대장도 이제 상황을 파악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진호야, 이게 정말이야? 대대장님, 저는 정말 민우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진호 대위가 계속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실력 향상? 명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면회까지 금지시켰어요? 그게 실력 향상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진호 대위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명희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지금 당장 강동준 군단장님께 연락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병사 관리가 정당한지 확인해 보죠. 명희가 휴대폰을 꺼내 들자 이진호 대위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군단장에게 이런 일이 보고되면 자신의 앞날에 큰 타격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 잠깐만요. 대위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대성 대대장이 팔짱을 끼고 이진호 대위를 노려봤어요. 진호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말해봐. 이진호 대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우가 사격 훈련에서 표적을 여러 번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더 엄격하게 훈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격하게? 명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다른 병사들과 분리해서 개인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면회도 제안했어요. 훈련에 집중하게 하려고. 김대성 대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호야, 그게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친 거야? 그게 이진호 대위가 머뭇거렸어요. 정식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식 절차 없이 병사를 격리하고 면회를 금지했다고? 대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명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위님, 그게 교육이에요? 아이가 실수했다고 해서 혼자 격리시키고 가족도 못 보게 하는 게 올바른지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진호 대위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김대성 대대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호야, 지금 당장 민우를 면회실로 데려와. 그리고 이런 식의 개인적인 징계는 즉시 중단해. 네, 알겠습니다. 이진호 대위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어머님,
대대장이 명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는데. 대대장님은 모르셨으니까요. 명희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20분 후 면회실에서 명희는 드디어 민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도 어둡고 기운이 없어 보였죠. 엄마.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민우야, 괜찮아? 명희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네. 정말 사막처럼 외로웠어요. 민우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혼자 훈련하면서 아무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었거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엄마한테 전화할 때 솔직히 말했으면 됐잖아.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창피하기도 했고요. 사격을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명희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민우야, 혼자 참지 말고 말해야 돼.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면회가 끝난 후 이진호 대위가 명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대위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었는데 너무 성급했습니다. 대위님도 처음이시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 달 후 민우는 모범 병사로 선정됐습니다. 이진호 대위는 부대 가족 초청 행사를 직접 기획했어요. 그리고 휴가를 나와서 명희의 카페를 찾았죠. 어머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위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대위님도 좋은 지휘관이 되실 거예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명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요. 그리고 그런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것도 말이죠. 카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다시 시작된 거였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